채굴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본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는 각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합니다. 빅시의 알레오 플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레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레오 실체를 아십니까? 알레오 채굴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지인의 권유로 알레오를 추천받았을 겁니다. 알고서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라고 하였습니다. 알레오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지식 실행 알레오 플랫폼은 암호화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계속 진화를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전에 게임머니라고 알고 있는 디지털 캐시들이 있는데 게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전부 다 발행처가 있다는 겁니다. 채굴이란 방법으로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암호화 경제 보안을 목적으로 2009년 탄생하였는데 발행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다른 코인들이 탄생하였는데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 지캐시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높인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가상머신으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코인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영지식 실행 알레오 플랫폼은 새로운 시작이며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파트는 탄생 배경으로 알레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은 웹 1.0에서 웹 2.0 시대까지 변화를 하였는데 웹 2.0 인터넷은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여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 인터넷 저장 프로토콜 웹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산 저장 인터넷 프로토콜로 나온 파일코인은 프로토콜을 갖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알레오는 생태계 기반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 파일코인과 다릅니다. 기업은 무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를 유치하고 사용자는 회원 가입 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시 신원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기업들의 의도적인 정보 수집도 있을 겁니다. 기업은 사용자가 등록한 데이터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유효한 데이터로 변환시켜 수익을 만듭니다. 이 무역의 데이터 경제는 어떤 상품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에게 중앙 집중화되는데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겁니다. 국가 자산의 힘이라 불리는 빅데이터는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된 특정 기업들에게 몰리게 되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독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사이버 해킹 피해가 7,800조 원인데 1초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해킹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사용하는 고객 명단을 해킹당하여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집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스템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비밀번호 시스템을 없애고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7천억 원을 해킹당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창과 방패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호주 이동통신 옵터스 고객 980만 명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되었는데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정부기관들도 해킹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는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가 매우 시급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 알레오에 투자를 한 이유일 것입니다. 알레오 플랫폼 탄생 배경을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으로 알레오 플랫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영지식 증명은 1985년 셔피 골드워스의 다수가 작성한 논문지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및 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도 신분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암호화폐에서 영지식 증명이 처음 적용된 것은 2013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들이 실행한 제로코인 지켓시입니다. 지켓시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누가 누구에게 송금을 하는지 또 얼마의 자금이 이동하는지 거래 정보를 익명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떨어지면서 익명성을 높인 것이 지켓시인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로그래밍 기능 두 가지 영역을 제공하는 미해결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많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암호학자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를 진행하여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블록체인 딜레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숙제처럼 남아있던 미해결 영역 블록체인 딜레마를 최초로 해결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알레오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되면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며 암호화폐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있는 알레오 플랫폼입니다. 알레오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새로운 시작이며 개인정보 보호도 되면서 프로그래밍 기능도 있는 영지식 실행 합의 프로토콜입니다. 알레오 플랫폼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입니다. 레오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든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정적 형식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인 분산형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알레오 크레딧으로 지불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생태계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거대한 물결은 암호화폐 변곡점을 만들고 암호화폐 새로운 장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2016년 프로그램 가능한 영지식에 대한 연구가 구상되었고 알레오 재단은 2019년 공식 설립되었으며 개발팀들이 구성되고 개발 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으로 팀이 구성되었는데 UC 버클리 연구대학 교수들과 글로벌 기업, 암호화폐 재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레오 크레딧은 채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발행됩니다. 알레오 코인은 초기 발행량 10억 개이며 메인넷부터 5년 동안 5억 개가 지급되고 5년 이후 5년 동안 5억 개가 지급됩니다. 10년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메인넷이 시작되면 채굴에 의해서 코인은 발행됩니다. 처음 5년 동안 지급되는 5억 개는 초기 투자자 57%, 알레오팀 20%, 공개 투자 15%, 기타 8% 지급되며 공개 투자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부분은 리워드, 테스트넷, 코드기어, 참여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 5년 동안 지급되는 5억 개는 초기 투자자 33%, 알레오팀 11%, 공개 투자 55%, 기타 1% 지급됩니다. 메인넷이 시작되면 채굴에 의해 알레오 코인이 발행되는데 20초마다 블록 생성이 되며 일일 4,320개의 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 3년 동안에는 블록당 100개의 코인이 보상되고 3년마다 반감기가 적용되며 12.5개가 보상되는 10년 차부터는 반감이 적용되지 않고 12.5개가 고정됩니다. 비트코인 등이 채택한 POW 방식은
특정 작업을 통해 수학 문제를 풀어 블록을 생성하고 채굴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노드의 증가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고사양 장비를 사용하고 과도한 전력 소비로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단 명료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POSW 간결한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연산 작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지 않고 블록 생성 결과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은 더욱 간결해졌고 불필요한 연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 전력이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알레오 개발팀은 네트워크가 소수의 참여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리오BTF로 알려진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변경해 POS와 POSW 두 가지 합의 메커니즘의 장점을 모두 갖게 됐습니다. 알레오 팩트를 체크하는데 채굴 투자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 2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영지식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리즈 A라운드에서는 안드레센 호로위츠 주도로 프로토콜 랩스,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시리즈 B라운드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이와 코라 매니저먼트가 주도했고 타이거 글로벌, 안드레센 호로위츠, 삼성 넥스트가 참여하였습니다. 시리즈 A라운드와 B라운드를 통해 경쟁 암호화폐 재단, 세계 2위 거래소, 투자 전문 기업들이 투자하였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지원을 받아 영지식 증명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영지식 증명 표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지원을 받는 의미는 해킹에서 벗어나고 코인의 표준화를 만들려는 의지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식 증명 표준화는 암호화폐 업계 및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알레오 팀이 중심에 있습니다. 게임 회사 포르테는 ICO 1조 원을 유치한 글로벌 기업이며 알레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알레오 코인 게임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 게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알레오와 게임 회사 포르테가 차세대 게임 경제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태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XT.com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알레오와 거래소 합의에 의해 유통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시작되면 1대1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래소 베박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알레오가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거래소는 3개 정도입니다만 메인넷이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봅니다. 가격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상승 요인으로 검증자 자격은 코인 100만 개를 보유해야 하는데 코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4년 반감기 때마다 상승하여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 왔듯이 알레오 코인도 3년 반감기가 올 때마다 상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승 요인으로 알레오는 생태계가 산업 전반에 걸쳐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임새가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승 요인으로 표준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표준기술연구소가 영지식 증명 협회를 후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암호화폐 재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 기축화폐가 있듯이 코인도 표준화된 코인이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저장 수단으로 남고 거래 수단의 표준으로 알레오 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승 요인으로 비트코인 최고점 8천만 원, 지켓이 최고점 352만 원, 이더리움 최고점 580만 원까지 갔는데 세 가지 코인의 기능이 있는 코인 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9년 비트코인 탄생은 디지털 시대를 예고하였고 2013년부터 디지털이란 테마로 가치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에 나왔는데 상장 시 1,000원 정도 하였고 2016년부터 기술적인 코인으로 가치 상승의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은 NFT, 메타버스, 디파이의 테마가 가치 상승을 주도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2023년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적인 테마가 가치 상승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알레오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발행되는데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알레오 크레딧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5천만 개를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평균 매수가가 700원 정도이지만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라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알레오 코인을 구매하거나 채굴기에 투자하여 발행된 알레오 코인을 채굴 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보유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채굴기에 투자하여 신경을 쓰는 것보다 코인을 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등락폭이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대부분은 등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24시간 등락을 살펴보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안한 심리 때문에 팔고 사는 일을 반복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채굴기에 투자하면 매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등락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중에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몇 개를 모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얼마에 매도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로 채굴하는 것과 PC 컴퓨터 사양으로 채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며 서버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서버로 채굴하는 기업을 소개할 것입니다. 알레오에 대한 설명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채굴 플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채굴 플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 대비 800CS에 해당하는 채굴 해시레이트를 1000일 계약하여 채굴하여 주는데 해시레이트 1CS당 1.25USDT 약 1,700원이며 USDT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메인넷이 시작하면 채굴 난이도에 따라 채굴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하여 몇 개를 준다는 것은 예측이므로 지금은 해시레이트 CS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레이트 800CS일 경우 월 30개 알레오 코인이 채굴된다고 가정해서 설명한다면 같은 수량을 채굴하는데 원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사와의 경쟁력을 보면 원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저렴한 A사의 경우 해시레이트 1CS 원가가 15,000원 정도로 8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코인을 얻기 위해서 130만원 투자하는 것과 12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쌀까요? 왜 비쌀까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거나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굴 시에 발생된 전기요금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채굴 성능도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빅시의 알레오 플랜은 채굴 맛집이 될 것입니다. 보통 채굴 공장에 설치되는 채굴기는 PC를 기반으로 GPU를 설치하여 하는데 빅시의 알레오 플랜은 채굴장이 아닌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서버 장비로 채굴을 합니다. 채굴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흉내를 내는 저렴한 장비가 아닌 최첨단 서버를 이용하여 채굴을 하는 알레오 채굴의 맛집이며 절대로 허위가 아닙니다. 채굴 해시레이트를 구매하려면 USDT를 입금하여야 하는데
USDT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달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달러 진입은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준회원 자격으로 해시레이트 80CS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타회사 1000달러 계약 해시레이트에 해당하며 경쟁력은 세계 1위입니다. 1000달러는 800CS, 3000달러는 2400CS, 5000달러는 4000CS, 10,000달러는 8000CS, 30,000달러는 24,000CS, 50,000달러는 40,000CS이며 정회원 출금은 100달러 이상 무제한입니다. 1000달러 미만은 준회원이며 150% 내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정회원은 출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천 수당은 직접 추천 일대에서 발생되는 수당으로 USDT 보상과 어레오 채굴 보상이 있습니다. USDT는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1회성이지만 어레오 채굴 보상은 1000일 동안 매일 발생됩니다. 채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유 채굴 플랜으로 회원 누구나 노력한 만큼 지급받는 공유 플랜입니다. 공유 플랜은 직급에 대한 공유 보상과 간접 추천에 대한 후원 공유 보상이 있습니다. 직급을 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본인 채굴기 구매 가격으로 갈 수 있고 추천과 후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투스타의 조건은 채굴기 3,000달러 이상이거나 직접 추천 원스타 이상 3명이어야 합니다. 투스타 이상 직급을 가려면 원스타 이상 3명을 직접 추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투스타의 조건이 맞았다면 3스타부터는 본인 채굴기 가격 또는 산하에 만들어진 직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직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공유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직급 공유에서 USDT 수당은 전체 매출에서 2스타 3% 공유, 3스타 4% 공유, 4스타 4% 공유, 5스타 5% 공유, 6스타 5% 공유하여 중복 지급하며 공유 플랜의 단점을 보완해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직급 공유에서 알레오 채굴은 전체 채굴에서 2스타 3% 공유, 3스타 4% 공유, 4스타 4% 공유하여 중복 지급합니다. 3스타라면 2스타에서 전체 매출과 채굴의 3%를 전체 2스타와 공유하여 n분의 1만큼 받고 3스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유받는 겁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배당받는 것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접 추천 후원 공유 수당이 있는데 2대에서 20대까지 받는 간접 추천 후원 공유 수당은 매출 발생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대에서 5대까지 10%, 6대에서 10대까지 5%, 11대에서 15대까지 3%, 16대에서 20대까지 2%를 받는데 직급에 대한 적용이 없고 n분의 1 공유하여 지급받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채굴로 만들어지는 수익이 평범한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굴 플랜을 보니까 타사와 비교해서 채굴원가가 매우 저렴한 착한 채굴 플랜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채굴원가가 싼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를 구분하자면 개인용 컴퓨터 PC가 있고 PC보다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려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고성능의 서버가 필요한데 간신히 흉내만 내는 서버가 아닙니다. 슈퍼컴퓨터 성능을 발휘하는 서버 시스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분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원 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버는 전원 코드가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캐비닛 형태의 데크에 설치되어 있어 마치 서버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을 수 있는데 뒤쪽에 있는 전원 공급 코드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CPU 2개, GPU 엔비디아 4090 2개로 구성된 워크스테이션을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하였습니다. 평균 해시레이트가 16,000CS이며 시스템 가격은 약 $10,000 정도 합니다. 800CS를 $1,000 받는다면
20명에게 해시레이트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시스템 가격 $10,000보다 많은 $20,000의 해시레이트가 판매되는 겁니다. 채굴 회사가 $10,000의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하면서 장비도 수리해야 하고 전기요금도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워크스테이션으로 채굴한다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여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800CS를 $1,000에 판매할 수 없고 원가가 비싸게 책정되는 겁니다. 빅시는 워크스테이션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하였지만 채굴은 고성능 서버로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한 것입니다. 서버 장비는 전기요금이 적게 들고 채굴 성능이 높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800CS를 $1,000에 줄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싸게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빅시도 PC 또는 워크스테이션 장비로 채굴한다면 800CS를 $1,000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빅시는 고성능 서버 장비로 채굴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버 컴퓨터에 들어가는 현재 최상위에 있는 AI 인공지능 딥러닝 GPU입니다. 해시레이트를 계산해보면 약 16만 CS이며 엔비디아 RTX 4090 20개와 같은 해시레이트입니다. 엔비디아 RTX 3060 모델 GPU의 평균 해시레이트는 1800CS입니다. 엔비디아 H100 서버용 GPU와 비교하면 엔비디아 RTX 3060의 약 90배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 8개가 장착된 엔비디아 DGX H100 슈퍼 시스템 서버가 도입되어 채굴을 시작하는데 해시레이트가 200만 CS이며 엔비디아 RTX 4090 GPU 250개에 해당합니다. 엔비디아 RTX 3060과 비교하면 1100배의 해시레이트가 되는데 채굴 채산성은 전기요금에서도 비교가 되는데 한 대 전기요금과 1100대의 전기요금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00 대비 800CS로 계약하고 있는데 타 회사와 비교하면 같은 800CS를 계약하기 위해서 1,200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4억 원의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채굴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빅시는 하이브리드 종합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으로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콘텐츠 전송 등 유연성, 확장성 및 안전성이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인천 송도와 주안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레오 채굴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는데 서버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서버 장비 엔비디아 DGX H100은 최상의 서버이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집약된 GPU 엔비디아 H100이 장착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가상 증강 현실을 구축하는 서버 컴퓨터입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레오 코인 채굴량이 많을 거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PC형 컴퓨터 사양으로 채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인데 메인넷이 시작되면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알레오 채굴 기업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빅시와 같은 고성능 서버로 알레오 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을 겁니다. 알레오 로드맵은 일정을 체크하여 채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오 네트워크는 테스트넷 3차 3단계가 진행 중이고 테스트넷 3차가 종료되면 메인넷이 가동되어 채굴이 시작됩니다. 테스트넷 3차 2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초당 증명수가 50억 정도 되는 결과가 나와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는 네트워크 BFT 비잔틴 장애 허용과 검증 자격을 갖기 위한 스테이킹을 진행하였습니다. BFT 비잔틴 장애 허용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어도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3월에 테스트넷 3차 3단계가 예정되었으나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테스트넷 3차 3단계가 진행 중이며 검증자와 증명자 채굴을 동시에 진행하고 네트워크 과부하 테스트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테스트넷 3차 3단계가 진행 중이며 검증자와 증명자 채굴을 동시에 진행하고 네트워크 과부하 테스트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5월에 테스트넷 3차 3단계가 종료되는데 많은 채굴자들이 메인넷 채굴 참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채굴 로드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6월에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시스템 수정으로 완벽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수정을 마치고 메인넷 카운트를 할 것으로 봅니다. 채굴 장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리될 것이고 채굴 장비에 대한 기준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2023년 7월 알레오 네트워크 메인넷이 시작되는데 채굴에 참여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높은 수익을 만드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레오 선택을 왜 하셨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알레오를 선택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큰 부자가 될 단 하나의 방법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레오를 개인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미래 화폐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화폐 변곡점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폐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시대의 변화는 막을 수 없고 디지털 화폐는 혼란기를 거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금은 거래의 수단에서 물러나 자산의 저장 수단으로 남고 거래 수단으로 중앙은행에서 만든 법정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축화폐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가 화폐 패권을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였는데 달러의 패권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화폐 변곡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진행하면서 미래 화폐 시스템은 디지털 암호화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거래의 수단이 되려고 힘쓰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발행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달러가 가졌던 패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화폐의 패권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발행처가 없는 비트코인이 기축이 될 수 있지만 거래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장수단 디지털 금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 국가가 디지털 화폐 패권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미국과 중국이 애쓰고 있지만 안 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해 탄생한 표준화된 코인이 있다면 기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고 산업 전반에 쓰임새가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표준 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오가 표준화된 코인으로 탄생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이며 많은 부분이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다려왔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선택하였고 알레오 코인 채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산업 전반에 사용될 것이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며 한마디로 쓰임새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마케팅 코인은 마케팅 회사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단시간에 상승하겠지만 수명이 짧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인데 폭등한 후에 폭락하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알레오는 마케팅 코인이 아니며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질 쓰임새가 많은 코인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레오 코인을 왜 선택하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이동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부의 이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달러는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달러 가치의 변동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패권적 기축통화를 고집하면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데 달러 패권이 저물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경제학자로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주체들이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경제학자로 과연 컴퓨터의 바이트일까 하고 자문자답하여 디지털 화폐를 예견하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디지털 암호화폐는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패권은 유대인 자본 이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건데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 지역을 통치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고 유대인들은 대부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대부업을 천시하였고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였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권장하였던 지역이 스페인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이 정착하였습니다. 스페인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강대국이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개종을 요구하여 유대인 37만 명이 추방되었고 스페인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유대인들이 비교적 종교가 자유로운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생계 수단으로 청어를 잡아 절임 청어를 만들어 유럽 전 지역에 팔았습니다. 어선과 선박을 만들기 위해 금융과 무역이 성장하고 네덜란드는 강대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스페인의 패권이 네덜란드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네덜란드 빌렘 3세가 왕위 계승자가 되어 윌리엄 3세로 개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유대인 8,000명이 같이 옮겨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윌리엄 3세가 유대인들에게 전쟁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전쟁 모금 기구가 설치되었고 오늘날 영란은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쟁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이 원금을 갚지 않고 매년 이자만 주는 대신 화폐 발행권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금보관증이 화폐의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을 보관한 만큼 금보관증을 발행하지 않고 금도 없이 발행을 남발하였는데 어이없는 것은 오늘날 화폐 발행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영국의 승리로 막대한 부를 만든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가문을 이야기하자면 로스차일드 가문일 겁니다.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건너가 만든 것이 월가이고 영국의 영란은행 시스템을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미연방준비위원회는 191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미연방이 주인이 아니고 유대인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러의 패권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금이 전 세계의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태환 체제가 성립되었고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기축화폐의 패권을 갖게 되었는데 1달러 32온스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념전쟁으로 팽창정책을 펼치고 1970년 베트남전의 패배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났는데 다시 말해 금도 없이 화폐를 발행하였다는 겁니다.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이 금을 요구하자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체제 파기 선언을 1971년도에 하였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줄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며 3년간의 닉슨 쇼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닉슨 쇼크는 전 세계를 경제 혼란으로 빠뜨렸고 3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던 시대이기에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시대로 달러 위상을 찾을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달러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원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로만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달러 오일의 패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기름을 태워 만들었고 물류의 이동은 기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일 달러가 없어 빌린 것이 IMF 사태입니다. 달러의 횡포로 직접 피해를 본 국가가 서독과 일본으로 세계 경제는 일본과 서독이 탑을 하던 시절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달러가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두 나라를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강제로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시켰던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며 달러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개방과 유로화 출범으로 달러의 패권이 도전받게 되었는데 중국의 무역 경제 성장은 미국을 추월하면서 달러 패권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달러의 양적 완화로 화폐의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재정 정책으로 발행된 달러가 2020년 2월까지 발행된 달러의 73%에 달하는 3조 달러를 발행하였고 또다시 6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를 추가 발행한다고 합니다. 달러가 기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고 수입 가격은 하락하고 수출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국내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데 수입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를 잡기 위해서 원화도 동반 양적 완화를 하여 환율 방어를 하는데 수입 가격을 다시 올리고 수출 가격을 내리는 시도를 하는 것이 통화 정책입니다. 결국 돈을 시장에 많이 내놓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도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미 중국은 CBDC를 발행하여 시험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래화폐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달러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이제 한 국가가 화폐의 패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폐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만 알았더라도 2010년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나가 버린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기회일까요? 놓쳐버린 기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의 이동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알레오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암호화폐도 돈이기 때문에 흐름을 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알레오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알았을 겁니다. 회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